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세월호가 침몰했고 304명이라고 하는 승객이 수장을 당한 거는 명백한 사실이니까.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고 생각되었던 한국에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일이 아니었나. 실제 상황이야. 아니 구조대가 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고요. 지금 구조대 와도 300명을 어떻게 구합니까? 사고로부터 5년. (20대들은) 세월호 사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는 중3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학교를 갔는데 아침에 학교가 되게 떠들썩했어요. 알고 보니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거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숙사에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하니까 배가 침몰을 했는데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슬프지도 않고 그냥 와 이거를 못 구한다고? 왜지? 해서 계속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생중계로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착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월 15일 밤 9시 세월호가 준비를 마친 채 인천항을 떠납니다. 안개가 자욱긴 바다를 항해하던 세월호는 물살이 가파른 맹골 수도를 만나 조금씩 왼편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병풍도 앞바다에서 전복되는데요. 그 사고가 딱 일어나고 나서 바로바로 초기에 대응을 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 전에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장면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생중계로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 학생들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었고 유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도 같이 벅차올라서 제 또래가 이런 큰 사건을 겪었다고 하니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사람들을 다 구조시키고 선장이 내렸다면 희생자들이 더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신속한 대처라든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한 대응 같은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선박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번에 또 일어난 걸 보면 이와 관련된 정확하게 된 내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1953년에는 창경호 사건, 1970년에는 남영호 사건, 1993년에는 서해 회리호 사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까지 이들 사고의 공통적 원인은 적재 능력을 초과해 화물과 승객을 싣고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서해 페리오 사건 유가족분이랑 이번에 세월호 사건 유가족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서해 페리오 사건 유가족분이 세월호 유가족분한테 물론 그때도 진상규명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진상규명을 위한 힘을 써주시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한 태도, 해경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지게 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기회가 돼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랑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 간담회라고 하면 이제 말이 오고 가고 막 분위기도 막 하하호호 하기에 한 분위기일 텐데 거기서의 간담회는
아무도 차마 말을 떼지 못했었어요. 진짜 거의 한 30분 동안 거의 침묵을 하다가 이제 유가족분이 먼저 마이크를 드셔서 하셨던 얘기가 저는 지금까지 여기 기억에 남는 게, 근데 그 같은 또래를 만나니까 우리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몇 개 보러 갔었는데 그때 무대 인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게 당장 아이들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안다. 제2의 세월호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 연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인상이 깊고, 제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 19학번 새내기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단원고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을 보러 갔대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단원고 나오셨네요? 학교 돈 많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그 완전 직접 당사자인 유가족뿐만 아니라 단원고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막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현실이구나 아직.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지겹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속된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에 회의를 느낀 것인데요. 왜 세월호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진상규명을 요구할까? 라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세월호라는 게 인양 과정에서도 국가와의 마찰로 좀 잘못된 방법으로 인양이 되어서 시신 내구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제가 찾아봤고요. 그리고 해경분들이 언딘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구조할 수 있게 다른 군안 업체가 왔음에도 구조를 못하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017년 3월 22일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요. 옆면에 긁힌 흔적들은 많았지만 비교적 형태는 온건했습니다. 인양 시작 당시부터 시신이 소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끝끝내 시신 5구를 찾지 못하면서 인양공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현민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진이 났는데 선생님께서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대피를 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라는 말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에 제가 극명하게 태도가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기만적인 대답이 될 것 같고, 이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건들 당시에만 추모 혹은 애도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후에는 일상적인 삶들을 지속하면서 사건들을 서서히 잊어간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진심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고 하던지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라고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따뜻한 연대를 넘어서서 작은 행동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이 방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비슷한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는 앞으로 매년 4월 16일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아직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국가적 사고나 이런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때의 진심을 잊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 이제는 지겹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짓이다. 슬픔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는 다르고 누군가에게는 그 슬픔이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슬픔을 폄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 사이의 작은 예의가 아닐까요?